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학년초 연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보내드린 또는 선생님께서 기록원에서 받으신 그 자료를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학년 초에 보시면 학교마다 해야 될 일들 중에서 나이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 어떤 과목이 생성되는지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나이스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세팅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 초 작업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 편제라든가 아이들 시간표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오늘 연수를 할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입학생 교육과정 등록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제를 교육청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과정, 잠시만 제가 열어볼게요. 저희 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해요. 이 형식은 동일한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2024년도에 아이들이 2024에 입학할 아이들이 3년 동안 어떤 것을 배우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얘네가 국어를 3년 동안 몇 시간을 배워야 되는데 언제 몇 시간 배우고 언제 몇 시간 배우겠다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게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교육청에 제출을 하고 교육청에서 기준에 맞게 잘 편성했네라고 하면 이대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국어 많이 줄여 자유학기로 다 넘어가 이렇게 너무 많이 줄이면 그 증감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비율에 어긋나면 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거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라고 어떤 검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스에다가는 이제 올해 1학년이 들을, 올해 2학년이 들을, 올해 3학년이 들을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출하는, 입력을 하는데, 이번에 나이스에서 이제 변경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는 이 기능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등록 검증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등록이라는 것은 2024년도에 입학할 아이들의 3년치 교육과정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교육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대로 입력했구나. 이대로 운영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3년치를 했으니까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세 개 년도를 동시에 하려고 보면 3개 학년 거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일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시겠지만 내년도에는 24학년도 2학년에 돼서는 이때 3년치 걸 입력했기 때문에 그걸 불러와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학 교육과정 등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등록 및 개설 과목 개설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제가 기술과정 교사인데 제가 기술과정 교사라고 해서 2학년을 가르칠지 3학년을 가르칠지 2학년 1반을 가르칠지 몇 반을 가르칠지는 그거에 따라서 시간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과목을 어느 교사가 몇 개 반을 가르칠 것이냐, 어느 반을 가르칠 것이냐를 개설하는 게 과목 개설입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편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학교에 어느 날은 재량유업일, 어느 날은 방학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주셔야 학교 나오는 날만을 카운트를 해서 그거 뭐죠? 수업 일수가 잡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반에 무슨 시간에 무슨 과목이라는 시간표를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아파서 학교를 못 갔다라고 하면 그날 누구 뭐 교환 수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 대신에 뭐 결부강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편성입니다.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단 저희가 자유학기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유학기가 24학년도부터 1학년은 1학기만 하죠. 1학년 1학기. 그래서 1학년 1학기만 선택이 되어 있도록 자유학기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보면 교무 업무에 학교 정보에 있습니다. 학교 정보. 기준연도 학기 관리에 가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서 자유학기, 그래서 여기에 자유학기 설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24년도 1학년 1학기를 체크하고 자유학기 설정 누르시면 돼요. 저는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1학년 1학기를 이렇게 선택하고
자유학기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학기 설정을 눌러야지만 나중에 주제 선택, 진로 탐색, 진주 예동을 교육과정 편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설정하는 게 학교 정보라는 메뉴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교육과정 등록이라는 걸 합니다. 교육과정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런 식으로 해당 학년에 해당 학기에 어떤 과목을 몇 시간 배우느냐 요것들을 설정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과정 편성.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자유학기가 1학년 1학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1학년 2학기는 우리가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가 신청하는 거라서 몇 개 학교 안 했는데 올해는 다 1학년 2학기는 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가 뭔지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의 좀 특징들을 이렇게 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요 밑에 요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업 방식은 우리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는 이름대로 아이들의 생각의 힘을 키우자. 그러니까 논술 능력, 주로 그런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생 참여 중심 활동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논술형 평가로 수업하자라는 게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예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하는 학교에서는 지필평가를 보게 되면 100% 논술로 봐야 됐어요. 1학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올해 약간 이제 좀 변경된 게 뭐냐면 지필평가 실시가 가능하고요. 교과 성취도도 우리가 자유학기는 피처리이지만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는 A, B, C, D, E 그리고 은미체는 ABC가 나옵니다. 성적이 나와요. 지필평가에서 학교가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논술평가를 실시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작년과 달라진 거는 지필평가 운영 시 100% 논술이었는데 이제는 논술형 평가가 들어가야 되지만 100%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식 10문제 보고 논술형 2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학교가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형이 포함된 지필평가를 진행한다라는 게 1학년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연구부라든가 이렇게 학업 지침에 따라서 학교에서 알아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 이제 과목 개설 관리를 과목 편성을 한 다음에 교육과정 편제를 한 다음에 과목 개설 어느 선생님이 어느 과목에 몇 반을 들어간다 이런 걸 하시고요. 과목 개설 등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택 과목 이동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반과 2반이 일본어, 중국어가 두 반에 다 있어요. 그래서 두 반이 합반 수업을 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래서 1반 아이들은 일본어로 가야 돼. 2반 아이들은 중국어로 가야 돼. 이게 선택 과목 이동 수업 관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에 작년하고 좀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학년 초 작업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연수물을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매뉴얼에도 나와 있으니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편제를 하는 거예요. 교육과정 편제라는 것은 우리 학교 아이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무슨 과목을 몇 시간 배울 것인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을 합니다. 국어를 배우는데 국어를 설정을 안 해놓으면 성적 처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에 배워야 될 과목들을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는 좀 헷갈리시는 학교가 있어서 제가 이제 어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학교가 음악이 1학년에 17시간이 있었는데 그 17시간을 다 자유학기로 줬대요. 그러면 음악은 0이잖아요. 음악이 0인데 그걸 피처리를 하신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이 0이면 음악이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17이라는 실수를 그러면 일단이라도 하는 거면은
성적 처리가 가능하지만 음악이 0이다. 그래서 음악을 안 들었는데 음악을 P로 처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시면 해석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편제표가 다 형식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1학년은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요 앞에 있는 요 숫자. 예. 보시면 여기도 칸이 있고 여기도 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학기는 무시하시고요. 무시하시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시수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국어는 51이잖아요. 사회는 34, 도덕 34, 수학 51.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에 교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뭐도 있냐면 창체도 있죠. 창체도 요 앞에 있는 시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 자유학기 요거 무시하세요. 뭐냐면 원래 얘가 국어였지만 17만큼 자유학기로 줬어요. 그래서 내 거가 아니에요. 자유학기로 준 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유학기로 준 거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 여러 교과에서 17, 17, 17, 17씩을 다 떼가지고 자유학기를 줬잖아요. 그럼 자유학기가 그걸 다 긁어 모아서 나는 주제선택 102를 할 거야. 진로탐색 17을 할 거야. 예술체육 34를 할 거야. 동아리 17을 할 거야 해서 170시간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나 창체는 요 앞에 있는 시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유학기는 뒤에 있는 거, 뒤에가 아니라 한 칸밖에 없죠. 요거 한 칸. 요거 있는 요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주제 선택 102, 진로 탐색 17. 요거를 기억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이스에서 교육과정 과목 개설 관리에서 여기를 보시면 제가 지금은 1학기만 있지만 선생님들이 제가 지금 학교 정보를 학교 정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학교 정보를 눌렀는데 학교 정보를 23년도 2학기, 24년도 1학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24년도 1학기 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24년도 권한을 받으신 다음에 24년도 1학기, 수업학년도 24년도 2학기 이렇게 설정하시면 1, 2학기가 다 보일 겁니다. 다 보일 거예요. 권한을 받으셔서. 예. 24년도 권한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 제가 이제 학교를 옮기기 때문에 24년도에서 이 학교 권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4년도 1학기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 편제 과목 개설 관리에 가서 저는 이제 1학기 거만 보여드리고 선생님은 2학기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갑니다. 그러면 지금 1학년은 제가 어느 정도 입력을 해놨잖아요. 근데 만약 3학년을 간다. 3학년의 예시로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학년이든 2학년, 3학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져오기를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작년 거 가져오는 거. 그래서 작년 거 2023학년도 3학년 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가지고 와지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3학년과 올해 3학년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거예요. 변동이 있으면 그것만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져오기를 합니다. 가져오기를 한 다음에 국어 68이 맞네? 근데 여기 보면은 성적 처리 유형이 안 뜨죠. 성적 처리 유형이 없었죠. 그래서 가져오기를 하면 성적 처리 유형이 안 따라와요. 그럼 국어는 성적 처리 유형 성취도 5단계 맞아 저장. 사회 성취도 5단계 맞아 저장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작년에는 수학이 51이었는데 올해는 68로 바꾸기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 수정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게 과목을 눌러서 시수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조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1학년 같은 경우에 이미 제가 가져오기를 해서 이 학교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 그러면 성취도 5단계 저장하시면 돼요.
1학년은 자유학기잖아요. 자유학기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자유학기는 피철인데, 그럼 여기를 이수, 미수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자유학기 1학년이라 하더라도 2, 3학년과 동일한 성적 처리 방식을 유형을 저장하셔야 돼요. 예, 보통 교과는 성취도 5단계, 여기 은미체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3단계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수, 미수 과목은 진로와 직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과목을 듣는 학교들은 미수, 미수를 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성취도 3단계, 5단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기에서 이제 수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은 바꿀 게 많아요. 왜냐 작년에 저희 학교도 자유학기를 2학기 때 했고 1학기 때 자유학기를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1학기에 자유학기를 다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시수가 많이 빠져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변동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시냐면 학교마다 갖고 있는 이게 있어요. 요거.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수치를 쓰시면 됩니다. 50일, 50일, 17. 수학이 50일이죠. 과학이 34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학교 거를 보면 50일, 50일, 17, 수학이 50일, 과학 34 맞죠? 정보 17, 체육이 51인데 실제로 체육이 50일이 아닐 것 같아요. 체육이 34잖아요. 그쵸? 바뀌었죠? 그러면 체육 34로 바꾸셔야 돼요. 34.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표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영어가 아니라 미술도 17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편제표에 있는 것과 내가 나이스에 입력한 것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동일해야 되고요. 이걸 나중에 이렇게 본 다음에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과목 이렇게 시수 누계, 과목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네, 확인 및 승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가 나와요. 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표가 나오는데 국어 50일, 사회 50일 이거 다 합쳐서 그리고 이 뒤에 가면은 진로 탐색, 주제 선택 다 합쳐서 여기 맨 마지막에 합친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숫자가 뭐와 같아야 되냐면 교육과정 편제표에 있는 이 숫자와 같아야 돼요. 560일. 560일. 예, 근데 틀렸죠. 그 제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와 또 동일해야 돼요. 여기 있는 숫자와 560일과 같아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여기에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고 있잖아요. 학교 스포츠 클럽이 중학교 1, 2학년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스포츠 클럽이 여기 위에 하나 있고 또 스포츠 클럽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또 스포츠 클럽이 여기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스포츠 클럽이 왜 세 군데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하나의 교과잖아요. 교과라고 좀 말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학교는 야 저기 뭐지 뭐 국어 수업 하나 줄여서 스포츠 클럽 하자. 1학년은 또 2학년은 스포츠 클럽을 창체를 줄여서 하자. 그래서 3학년은 도저히 수업을 뺄 데가 없네. 그럼 걔네들은 그냥 주당 1시간 스포츠 클럽 때문에 수업을 그러니까 시간 하나 늘려 순증하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클럽을 어떻게 만들었니?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저희 학교 걸 볼게요. 저희 학교 걸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스포츠 클럽을 어디서 뺐는지를 보시면 일단 스포츠 클럽이 여기 있잖아요. 17. 예. 교과 감축 없었죠? 여기에도 없죠. 그러면 한마디로 뭐 여기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좀 줄여가지고 스포츠 클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과목이에요? 아니죠. 뭐 기술과정, 국어처럼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럼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넣느냐? 이 교육과정 편제에 보면 없죠. 여기 스포츠 클럽이라는 과목이 없잖아요. 과목. 그 스포츠 클럽을 어디다 넣느냐면 스포츠 클럽의 시간은 어디다 넣냐면 동아리 활동에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근데 제가 아까 앞에 있는 숫자를 넣으라 그랬죠. 앞에 있는 숫자. 근데 지금 저희 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없잖아요. 0이잖아요. 근데 스포츠 클럽이 17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으니까 쉽게 말하면 17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17. 17. 그래서 볼게요. 어딨니? 보시면 동아리 활동에 17 들어가 있죠? 네, 17. 네. 그래서 스포츠 클럽은 어디다 넣느냐? 학교 스포츠 클럽, 아니야.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 시수에다가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아리 활동 시수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학교가 동아리 활동이 17이 있다라고 하면 스포츠 클럽까지 17을 합쳐서 34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 학교 스포츠 클럽 하고 나면 그 특기사항이 창체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우리가 학교 스포츠 클럽은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동아리 활동 시수에 합산한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뭐 자유학기는 이제 진주예동이잖아요. 진주예동은 자유학기 시수를 정확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넣는 방법인데 보통 가져오기 해서 시수를 수정해서 넣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체, 자동봉진 거기 있는 그거 있는 수치를 그대로 쓰되 학교 스포츠 클럽은 동아리 활동 시수에 합산해서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자유학기는 진주예동, 예, 여기서 보니까 진주동예죠. 순서가 진주동예.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주진예동이네요. 예, 그 헷갈리시겠죠. 그 진주동예. 그래서 진로 탐색 17, 주제 선택 85, 동아리 17, 예술체육 51. 이 순서대로 순서에 안 맞지만 수치를 보고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제표에 제출한 거와 동일하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학교에 일본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봤을 때는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예, 두 개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배우는 애 따로, 중국어 배우는 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편제표에 있는, 교육과정 편제표에 있는 이 수치, 이 56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아이가 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61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중국어랑 일본어가 그렇다면 아이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또는 그거 하나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편성을 할때 선택 과목군 편성이라는 걸 하는데 한마디로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34, 34인데 그거를 두 번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얘 또는 이거니까 그둘 중에 하나만 숫자를 카운트해라. 이게 선택 과목군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일본어와 중국어 중에서 하나만 들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선택 과목군 편성입니다. 또는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우리는 한문하고 정보를 이렇게 1학기 때는 어떤 아이들은 한문 배우고 그 다음에 정보 배우고 2학기 때는 크로스해서 앞반이 정보 배우고 뒷반이 한문 배우고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선택 과목군 편성이에요. 아이 입장에서 중국어 그 한문 정보를 동시에 배우는 게 아니라 한문 또는 정보 이렇게 배우는 거다라는 게 선택 과목군 편성입니다. 요걸 편성해 주셔야지만 나이스가 이걸 두 개 다 카운트하는 게 아니구나. 이 중에 하나만 카운트하는 거구나. 34, 34 중에 하나 숫자만 카운트해서 561을 만들어야지 요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나이스에 있는 것을 편성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교육청에 제출한 편제와 동일하냐라는 것이고요.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거 아까 진로와 직업, 환경, 보건, 철학 등은 이수, 미이수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3 어느 학년이나 관계없이 이수, 미이수입니다. 그 다음에 1학년의 경우에 이수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자유학기 같은 경우는 이수 처리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편제상에 성적 처리 유형은 성취도 5단계냐 성취도 3단계다. 요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 편제표가 다 완성이 되면 이상이 없으면 결제를 올리시는데 얘는 1학기 따로 2학기 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교사 편성입니다.
담임교사 편성은 어렵진 않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담임교사 편성 어디 있을까요? 여기 학급 담임 편성에 가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24년도에 1학년이 있잖아요. 그럼 1학년 일반 담임이 누구니?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럼 여기에 학생부 반영이라는 메뉴가 뜨죠? 예, 요거. 그래서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한테 담임에 관련된 권한이 갑니다. 자동으로. 예, 승인을 받았을 때. 여기에 보시면 제가 메뉴가 이렇게 있잖아요. 메뉴가 위에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제가 뭐 이런 업무도 하고 뭐 교육통계 업무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권한을 받았지만 교과 담임, 동아리 담임, 자유학기 담임, 학급 담임은 권한을 정보부에서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으로 편성을 하면 자동으로 담임과 관련된 건강기록부 하는 방법, 하는 메뉴, 뭐 창체 자율활동 넣는 메뉴, 생활기록부 넣는 메뉴 이런 거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임 편성을 하는데 담임 편성을 하신 분이 담임 편성 업무를 하신 분이 본인의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어딨냐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월급 보는 메뉴 있죠? 월급 보는 메뉴가 어딨냐면 월급 보는 메뉴가 나의 메뉴에 있잖아요. 나의 메뉴 여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권한 관리 여기 있잖아요. 권한 자료 승인 관리 여기에서 담임 편성을 하신 업무를 하신 분이 여기에서 결제를 올리시면 돼요. 본인이. 네, 그러면 그분한테 담임과 관련된 권한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담임이라는 것을 할 때 처음으로 이제 담임 편성을 하면 생활기록부에 몇 학년 몇 반, 뭐 번호 누구, 담임 누구 이름이 뜨잖아요. 애들별로. 그런데 이게 생활기록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모르고 A라는 교사가 1학년 일반 담임인데 모르고 다른 사람을 넣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이력 추가를 하면 A라는 교사와 B라는 교사가 두 줄로 뜹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출산휴가를 가고 B라는 교사가 다시 맡았으면 당연히 두 줄로 뜨는 게 맞는 거지만 내가 모르고 A라는 교사가 이 반 담임이 아닌데 잘못 넣었어요. 그러면 B라는 교사를 넣고 오류 수정이라는 걸 체크하면 오류 수정이 어딨냐면 여기 있죠. 제가 아까 담임 편성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어딨죠? 이 사람을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저장을 눌렀는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넣고 여기 이력 추가가 아니라 담임 수정이 없네요. 여기에 오류 수정이란 메뉴가 없네요. 이력 추가만 있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이게 오류 수정이란 메뉴가 없고 이력 추가를 선택하느냐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을 넣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이게 덮어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오류 수정 자체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이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담임이 됐다. 그런데 이게 출산 휴가로 인해서 한 명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담임을 해야 된다 하면 이력 추가를 하면 앞에 사람도 남고 뒤에 사람도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권한 승인 받을 때는 교장 선생님이든 교감 선생님이든 학교의 결제 라인에 따라서 교감 선생님이 그 결제 라인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있으셔야 돼요. 교감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교감 선생님께만 받던지 교장 선생님께만 받던지 교장 선생님께 받던지 아무튼 관리자 중에 한 분은 꼭 권한 승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동 수업은 요즘에 없어요. 이동 수업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수준별 이동 수업 있잖아요. 영어를 수준에 따라 나눠가지고 뭐 상반은 어디로 가고 그런 건데 이건 없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선택 과목 이동 수업 관리가 아까 제가 좀 어렵다고 새로 바뀐 거라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요. 옛날보다 더 쉬워요. 쉬운데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일본어하고 한문하고 선택을 합니다, 애들이. 그런데 일반에도 일본어 듣는 애가 있고 한문 듣는 애가 있어요. 2반에도 일본어 듣는 애가 있고 한문 듣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 10명, 일본어 듣는 10명, 여기 한문 듣는 애가 20명 있고요. 거꾸로 이 반에는 일본어 듣는 애가 20명, 한문 듣는 애가 1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수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일본어 듣는 애들은 일반 교실로 와.
뭐죠? 한문 듣는 애들은 2반 교실로 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듣는 거니까 이 선택 과목군 편성이라는 걸 해서 이것 중에 이거랑 이거는 다 듣는 게 아니라 그 둘 중에 하나만 듣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주면 나이스가 아, 둘 중에 하나만 듣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요거를 해놓고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실이라는 게 있는데 강의실을 제가 아까 1교시 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강의실이 뭐냐면 옛날에 3세대에서의 1반과 2반이라는 건 뭐냐면 1반과 2반은 여기에 속한 아이들의 개념이었어요. 사람, 쉽게 말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일반이라는 사람, 일반 학생은 국어를 듣고 도덕을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표가 짜질 거잖아요. 월요일날 1교시가 국어야. 월요일날 2교시는 도덕이야. 월요일날 3교시는 사회야. 이렇게 시간표가 짜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의 개념은 1학년 일반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수업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에 듣는 수업에 2반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이 동시에 일본어, 중국어를 듣는다 그러면 일부 아이들은 일본어고 일반 아이들은 한문이잖아요. 일반의 아이들이 일본어고 일부의 아이들은 한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일반의 월요일 날 1교시에 일본어, 한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시간표에 들어가고요. 2반에도 일본어하고 한문 두 개 과목이 동시에 들어가서 이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돼서 수업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의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일본어를 듣고 일부는 한문을 듣기 때문에 일반 시간표에 일본어 한문, 2반 시간표에 일본어 한문이라는 과목이 편성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4세대로 바뀌면서 여기서의 학급의 개념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냐면 강의실의 개념을 바뀌었어요. 강의실. 강의실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공간이죠. 공간. 그래서 일반 교실에 일반 애들만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죠. 볼일 있으면 2반 애들 들어올 수 있잖아요. 9반 애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의 강의실의 개념은 일반 교실에 주로 일반 애들이 생활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2반 아이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 이게 바로 강의실의 개념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로 소속을 바꾸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에 와서 이 워크숍 기간에 지나다 보니까 놀랬던 게 뭐냐면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느 반에는 뭐 확통 한 명 듣고 뭐 사회문화 몇 명 듣고 그러면 확통과 사회문화를 같은 시간에 편성을 해서 확통 듣는 애들은 여기 반에 가고 사회문화 듣는 애들은 여기 반에 가고 이렇게 이동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차세대 나이스에서부터 한 2010 몇 년부터 강의실의 개념이 들어갔어요. 근데 중학교는 강의실의 개념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동 수업이 많다 보니까 학급을 그 반 아이들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반이라는 공간에 2반 아이들이 들어가서 일본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2반이라는 공간에 한문 수업을 하는데 그 한문 수업에는 일반 애들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열어둔 게 강의실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강의실은 우리가 특별히 만드는 게 아니라 1반, 2반, 3반, 4반이 1학년에 있다. 그러면 강의실은 1, 2, 3, 4 강의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4개 반인데 어떤 수업은 N 플러스 1을 시작해서 5개가 필요해. 그러면 1반에 수업 하나, 2반에 수업, 4반 수업하고 5반이 아니라 뭐 특별한 뭐 다목적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도 수업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N 플러스 1 동시에 수업을 하는데 N 플러스 1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목적실이라는 부서를 강의실을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굳이 안 만들어도 돼요. 네. 동아리가 1, 2, 3학년 다 합쳐서 30개 학급인데 선생님이 60명이에요. 그 60개의 동아리가 드러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30개 학급에다가 플러스 30개의 공간을 만드느냐 그러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예. 왜냐면 어차피 부서 편성이 다시 되니까 그건 동아리 부서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굳이 강의실을 다 만들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N 플러스 1인데 그 N 플러스 1에서 1에 해당하는 강의실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 시간표를 따로 편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강의실을
만들어도 되지만 굳이 학급의 인원수만큼 N+1이 아니라 1, 2, 3, 4반만 자동으로 강의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강의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강의실에다가 이제 우리 과목 개설을 하잖아요. 보통 기술과정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일반 애들이 기술과정을 다 같이 배우니까 기술과정 2호상 1반, 2반, 3반, 4반 과목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어 선생님이 실제로는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1, 2반 아이들이잖아요. 예전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것 가르치는 애들은 무시하고요. 그냥, 일반 교실에서 일본어 수업을 할 거야. 2반 교실에서 한문 수업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일본어 교사, 일본어 1반, B라는 교사 한문 2반 이렇게 편성하시면 돼요. 편성을 하고 나중에 수강학생 편성을 할 때 예전에는 일반이라는 곳에 일본어를 하고 수강학생 편성을 하려고 하면 밑에 일반 애들 명단밖에 안 떴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실 개념으로 바뀌면서 일반 일본어 수강학생 편성을 하려고 보면 일반 아이들 명단도 뜨고요. 2반도 조회가 돼요. 그 1반에서 일본어 듣는 애 편성하고 2반에서 일본어 듣는 애 편성하면 일반 강의실에 1, 2반에 일본어 듣는 아이들이 수강학생 편성이 되면서 시간표상에는 1반은 일본어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아할 수 있죠. 예전의 방식으로 따지면 일반의 아이들 중에서도 한문 듣는 애 있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일반과 2반의 개념이 학급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 강의실의 개념이기 때문에 1반에는 일본어, 2반에는 한문만 뜨고 수강학생 편성만 정확하게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선택해서 동시 수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기술과정 같은 경우에 기술 선생님 따로 가정 선생님 따로 수업을 들어가신 경우도 있죠. 단원을 나눠서. 이런 경우에는 기술이라는 과목은 솔직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명칭은 기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과정 과목에 1반에도 A 교사, B 교사, 2반에도 A 교사, B 교사 해서 A 교사는 1반을 뭐 월요일 날 1교시, 화요일 날 3교시에 들어가고 B 교사는 기술 과정을 1학년 1반을 수요일 날 1교시, 목요일 날 4교시에 들어가는 이렇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동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느 학교들은 과학도 나눠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국어도 3시간은 내가 들어가고 1시간은 독서라서 찢어서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교과명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반에 2명의 교사를 동시에 그냥 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표 편성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학사 일정입니다. 학사 일정을 넘어가면 학사 일정은 수업 일수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학사 일정 관리 매뉴얼을 가면은요. 제가 이미 한번 저희 학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 가면은요. 얘가 완전히 그냥 백지예요. 백지. 그 백지일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공휴일 생성입니다. 공휴일 생성. 이 공휴일 생성을 지금 제가 누르면요. 안 돼요. 왜냐면 1학기에 생성할 공휴일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휴일 생성을 해야지만 토요, 휴업일, 일요일, 공휴일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토요일 날 토요, 휴업일, 일요일 날 공휴일 이거 하나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게 공휴일 정보 생성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쉬는 날을 다 표시하고 공휴일을 쉬는 날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방학이에요. 제가 방학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렇게 방학을 넣었어요. 방학을 넣어야지만 이날 학교 안 오는 날이지. 그래서 수업 일수가 1학기 때 97일이야.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입력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저희 학교 거에서 겨울방학을 등록을 안 했거든요. 겨울방학. 겨울방학 한번 등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겨울방학이 언제냐? 1월 4일부터가 겨울방학이에요. 1월 4일부터. 그러면 1월 4일부터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일괄 등록. 그래서 24년, 25년 1월 4일부터. 그쵸? 언제까지? 25년 2월 28일까지. 네, 이때까지가 뭐였냐? 방학이잖아요. 방학. 방학이라고 입력하면
알아서 여러 가지 방학이 나오는데 겨울 방학 이렇게 휴업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휴업일. 그래서 등록을 누르면 예. 그러면 예, 이건 1학기 것만 나오네요. 여기에 보면 9월 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 여기에 뒤에 겨울방학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선생님들이 다 넣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다른 날은 문제가 없는데 언제가 재량 휴업일이냐면 9월 13일이 재량 휴업일이네요. 9월 13일. 그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9월 13일까지 아예 넣어보고 9월 13일 여기 있죠. 여기에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찾기 재량 휴업일 쉬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1, 2, 3학년 다. 만약에 3학년은 재량 휴업일이 아니다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 1, 2학년만 재량 휴업일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3학년은 그날 나가서 수업 들어야 되고요. 수업 일수가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누릅니다. 그러면 9월 13일이 여기 체크가 되면서 그 검은색 여기 재량 휴업일로 돼 있죠.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럼 제가 넣을 수 있는 날짜를 다 넣는 거예요. 넣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연간 학사 일정 확보 계획표라는 게 있잖아요. 얘를 조회를 누르면 뭐 몇 월 달은 여기 보시면 3월 달이 원래 31일까지 있는데 일요일이 5일이고 공휴일이 하루고 휴업일이 5일이고 뭐 해가지고 20일만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산된 게 여기 1학기 소개가 99일 나오죠. 2학기 소개가 96일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요걸 보시고 여기 있는 수치하고 뭐가랑 같아야 되냐면 학사 일정에 있는 요 수치가 같아야 돼요. 3월 달 20일 날 나오게끔 계획을 짜셨잖아요. 4월 달 20? 그러면 3월 달 20, 4월 달 20인데 제가 나이스에 뭘 넣느냐? 3월 달 20, 4월 달 20인데 22일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뭔가 4월 달에 등록을 안 한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 짜도 나이스에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안 넣네요. 그쵸? 이런 거 보시면서 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 넣어야 되네? 이날 쉬는 날이네? 이거를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4월 10일. 4월 10일 날. 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파일하고 얘가 동일해야 돼요. 행사 추가를 눌러서 뭐야, 잠깐 선거? 국회의원 선거죠. 네, 국회의원 선거일 이런 식으로 등록을 누르면 또 하루가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의 학사 일정을 정확하게 나이스에 넣어줘야 되고요. 걔가 쉬는 날인데 안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수업 일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나이스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꼭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보 계획표와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것이 일치해야 되고 190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계획을 190일로 잡았는데 나이스상이 192일로 나온다. 그러면 뭐가 안 맞네?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기초시간표를 작성을 하겠죠. 네, 기초시간표는 교사와 그 과목과 해당 반을 매칭한 다음에 그래야 아, 이 사람이 월요일날 1교시 1학년 일반 수업 기술과정을 할 거야. 이렇게 기초시간표를 매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시간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기초시간표라는 것은 변동되지 않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전체 시간표에 쫙 반영한 다음에 수업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유학기라는 것은 과목 자체가 진주예동. 그래서 우리가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은 이름이 헷갈릴까 봐 창체 동아리와 자유학기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자자가 붙느냐 창자가 붙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도 시간표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돼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학급의 학생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흩어지잖아요. 그 솔직히 일반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배구반이고 어떤 아이는 농구반이고 어떤 아이는 축구반이라고 해서 일반에 ABC 교사가 다 들어가게끔 편성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자유학기다라고 하면 일반 시간표에 자유학기 진로 탐색이라고 해놓고
A라는 아이들 중에 일부가 A 교사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진로 탐색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임의로 배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축구반이지만 시간표에는 1반에 넣을게요. 선생님 배구반이지만 시간표에는 2반에 넣을게요. 그래서 시간표에는 그냥 임의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 진로 탐색 또는 예술체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5명이다. 그러면 반이 4개다. 그러면 그 5명의 선생님을 임의대로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D 선생님을 시간표에 넣고 시간표에 들어가는 동아리나 창체, 자유학기 진로 탐색이나 이런 것 애들이 흩어져 듣는 수업은 시간표에 들어가는 교사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5명의 선생님 중에 4명만 시간표에 편성했다고 해서 그 선생님만 수업 실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나 동아리 활동 을 담당하는 교사가 결강을 했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수업은 보강 교환 수업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유학기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동시간에 전교생이 또는 1학년 전체가 움직이는 수업인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병가를 냈다고 하면 저 때문에 수업을 막 화요일 날 주제 선택을 뭐 금요일 날 5교시로 통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학기나 창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결강을 했을 때 보강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강 처리를 할 때 만약에 제가 2월 23일 결강을 했어요. 그 2월 23일 2호상 쳐가지고 제 나온 수업에다가 대신에 선생님을 넣는 게 보강 처리예요. 그런데 제가 자유학기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2호상, 2월 23일 2호상을 쳤더니 저 수업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자유학기 수업은 흩어져서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시간표에 2호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해야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 수업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유학기라든가 창체의 결강 처리를 하려면 그 선생님이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다들 아시다시피 동아리 활동, 제가 동아리 활동을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하잖아요. 이렇게 조회를 누르면 여기에 제 이름이 이렇게 뜨죠. 제가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하면 그러면 결부강 처리할 때 3월 15일 2호상 치면 나와요. 2호상이. 그러면 2호상 대신에 뭐 A 교사로 보강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여기에 2호상이 아니라 보강해서 누구누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흩어져서 듣는 수업은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해야지만 결강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부강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렇게 날짜. 그래서 요거 할 때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 말이 되면 각 교과에서 과목 실수 누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과학이라는 과목이 34를 듣겠다라고 교육과정 편제를 교육청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4시간 이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실수를 이렇게 3월부터 뭐 1학기 방학 전까지 카운트를 한 것이 합친 게 이거거든요. 그럼 34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반이 수요일 날 되게 많이 빠져서 30일밖에 안 나온다고 3시간을 어떻게든 보강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강이 아니라 수업을 교환해서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각각 어느 반에 어느 과목이 몇 시간 들었는지를 쌓아놓는 게 바로 과목 실수 누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